혹시 한 모금의 아침 커피가 당신을 뇌졸중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시겠죠. 하지만 잠시만 멈춰서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당신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모든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노년층이 아침에 막 잠에서 깨어난 순간 뇌졸중을 겪습니다. 등산 중도 아니고 무거운 일을 하는 중도 아닙니다. 단지 양치질을 하다가 셔츠 단추를 채우다가 하루의 첫 차 한 잔을 따르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 어지럼증도 없었습니다. 단지 평화로운 아침이 순식간에 되돌릴 수 없는 악몽으로 바뀐 것이죠. 저도 한때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또렷하고 환자들을 돌보던 한 노의사에게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말을 들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오랫동안 경고해왔지만 당신이 그걸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첫 신호들은 병원이 아니라 바로 내 침실 안에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마지막으로 양치하다 칫솔을 떨어뜨렸던 순간 기억나시나요? 혹은 익숙한 단어를 쓰려다가 갑자기 머릿속이 새하얘졌던 때는요. 나이 탓이겠지 라고 넘기셨나요? 하지만 어쩌면 그건 노화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신호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시나요? 매일 아침 무의식 중에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익숙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그 습관들이야말로 당신을 뇌졸중의 문턱으로 조용히 밀어붙이고 있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커피를 마실 건가요?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침대에서 15분 더 누워 있을 건가요?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곧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던 이 습관들이 60세 이상의 몸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제가 낱낱이 밝혀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되면 다시는 아침을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우리는 매일 아침 당신을 뇌졸중의 위험에 3배나 더 가깝게 만드는 5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도대체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뇌졸중에 그렇게 취약할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사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밤사이 당신의 몸은 탈수 상태에 빠진다는 것. 6, 8시간 동안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 사이 우리 몸의 혈액은 점점 더 진해집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리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상태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혈액을 하나의 강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그 강은 물이 얕고 탁하며 천천히 흐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몸 안에서는 또 다른 충격이 시작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상승하고 혈압이 치솟기 시작하며 노화로 인해 혈관은 이미 좁아져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조용하지만 폭풍 같은 혼란을 자신의 순환계 내부에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단지 눈을 떴을 뿐인데 이미 신경계와 심혈관계는 버거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수백만 명의 노년층이 매일 아침 반복하는 구체적인 습관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그 평범해 보이던 습관들이 뇌졸중으로 가는 조용한 길이 되는지를 말이죠. 먼저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합시다. 그것은 통증도 어지러움도 형이증도 아닙니다. 바로 이상할 정도의 서툼입니다. 칫솔을 잡으려는데 손이 허공을 찌릅니다. 물을 따르려는데 잔 밖으로 흘러넘칩니다. 장 보러 갈 목록을 적으려는데 갑자기 우유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건 당장 병원에 달려갈 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노화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신경계의 미묘한 단절입니다. 우리의 뇌는 모든 움직임의 지휘자입니다. 손이 느려지거나 몸의 일부가 따로 노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의 뇌가 보내는 첫 번째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그 속삭임은 말합니다. 내게 혈류가 제대로 도달하지 않고 있어.
제 환자 중에 74세에 은퇴한 회계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건강 문제도 없고 아주 또렷한 분이셨죠. 그분은 아프거나 피곤해서 병원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꾸 열쇠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인 말씀으로는 요즘 따라 단추를 채우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했고요. 처음엔 관절염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여쭤보니 며칠 전엔 장볼 목록을 쓰다가 갑자기 쌀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그분은 일과성 허혈 발작 TIR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조차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말이죠. 우리에겐 단 48시간이 있었고 다행히 제때 발견되어 실제 뇌졸중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남은 인생 전체를 구한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가장 작은 이상 신호 하나만 알아차려도 우리는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런 미묘한 신호들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너무 평범해 보이니까요. 그 해답은 위험한 시점을 정확히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뇌졸중은 한낮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 있는 중에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잠에서 막 깨어난 직후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눈을 뜨고 나서 1시간 이내 그 시간대야말로 뇌와 심장은 서로 다른 속도로 작동하고 몸은 여전히 탈수 상태이며 혈압은 급등하고 혈관은 좁아져 있는 극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던 나쁜 습관들까지 더해진다면 그 순간이 바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당신을 그 위험한 아침 습관들 하나하나로 안내할 겁니다.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그 습관들을 모두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특히 마지막 두 가지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자주 간과되는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뇌졸중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수백 번의 괜찮은 아침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당신이 60세 이상이라면 혹은 그 연령대의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면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살펴볼 그 아침 습관 하나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아침을 나아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혈관 건강에 가장 큰 적은 고혈압도, 당뇨도, 유전도 아닙니다. 바로 작은 습관들입니다. 매일 아침에 하는 일들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편안함 속에서, 평범하다 하는 느낌 속에서. 하지만 그만큼 너무 평범해서 가장 위험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 그리고 노인들 사이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실수는 물을 마시지 않고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아요. 커피는 즐거움이고 아침에 의식처럼 빠질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8시간 동안 잠을 자고 나면 몸은 사막처럼 건조해집니다. 탈수는 조용히 진행되며 혈액은 걸쭉해지고 천천히 흐르며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 혈액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커피는 이뇨제로 탈수를 더 악화시킵니다. 심박수는 빨라지고 혈관은 더 강하게 수축되며 뇌의 압력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유럽 신경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 뇌졸중 환자의 약 50%가 아침의 탈수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도 나이도 아닙니다. 그냥 물을 마시지 않아서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커피, 뉴스바, 약도 포함해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그것은 목을 위한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위한 혈액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더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뇌에 무형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흐름. 두 번째 습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한 습관은 일어난 후 침대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5분, 20분, 심지어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특히 하룻밤 동안 누워 있다면 순환계에 매우 위험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밤새 몸의 혈액이 다리로 내려갔습니다. 혈관은 이제 20대처럼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액은 계속 쌓여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거나 화장실로 급히 달려가면 혈전이 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뇌졸중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바로 욕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넘어져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타이밍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워 있을 때 발목을 몇 번 돌리세요.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어깨를 돌리세요. 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앉았을 때는 계속 가벼운 움직임을 유지하세요. 목을 돌리고 어깨를 돌리고 가볍게 앞으로 기울여 보세요. 단 2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2분이 혈액이 뇌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습관, 아침을 거르는 것입니다.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헐적 단식 또는 디톡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몸은 30대 때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노인의 몸은 저혈당이 쉽게 발생합니다. 뇌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그것은 재앙을 초래할 완벽한 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혈당, 저혈압, 어지러움, 균형 상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바로 뇌졸중입니다. 아침을 먹지 않은 한날은 젊은 사람에게는 자발적일 수 있지만 노인에게는 의식이 있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거대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숟가락의 요거트, 반 개의 삶은 계란, 물에 불린 호두 몇 개, 약간의 단백질, 약간의 좋은 지방. 그것은 아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에너지가 있다. 나는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다음은 놀라운 습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스를 접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를 열고 뉴스를 보고 이메일을 답하고 더 나아가 아침 식사 중에 가족과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뇌는 아직 천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그것에 정보의 파도, 논쟁, 계획, 걱정을 던져버립니다.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은 이미 아침에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스트레스를 더하면 단지 심박수나 불안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뇌의 모든 모세혈관에 물리적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진행된 9,000명 이상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일어나서 3시간 내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확연히 높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질문은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리듬을 찾고 있나요? 아니면 공격을 받고 있나요? 해결책, 잠깐의 여유를 가지세요. 10분만.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차를 마시고 몸을 스트레칭하고 음악을 들으세요. 아직 현실로 돌아갈 준비가 안 된 뇌에 세상의 문제를 맡기지 마세요. 이제 가장 위험한 습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바로 거의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습관입니다. 운동 부족.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의자에 앉아서 TV를 보고 메시지에 답하고 그리고는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첫 2시간 동안 한 걸음도 실제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이 점을 기억하세요. 혈액은 스스로 흐르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60세 이후 혈관은 약해지고 혈액은 더 걸쭉해집니다. 정맥은 예전처럼 잘 수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은 다리에서 고입니다. 혈액이 오래 머물면 혈전이 생깁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후 환자가 혈전 예방을 위해 빨리 걷도록 훈련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깨달았나요? 은퇴 후 매일 아침 집에서 병원에 입원하는 셈입니다. 8,000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9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더라도 뇌졸중 위험이 2배 더 높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지 얼마나 자주 움직이는지가 아니라 언제 움직이는가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침에 일어난 후 첫 시간 내에 움직였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순환계를 깨우고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당신의 몸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체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기 속에서 비극은 움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사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침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몰랐죠. 우리는 점차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작고 간단한 변화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때때로 한 잔의 물, 한 번의 스트레칭 또는 아침의 침묵 속 1분이 여러분을 더 오래 이 삶에 붙잡아 둘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어떻게 시작할 계획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럼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 부분은 변화를 위한 이유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것은 단순한 아침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음, 맞아. 내가 몇 가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할까? 그 기분을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을 했었죠. 특히 지금은 그 일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아직 사고도 없고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뇌졸중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하지만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 다가옵니다. 심한 두통이나 끝없는 불면증으로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아침에 찾아옵니다. 한 남자가 일어나서 평소처럼 커피를 따르고 5분 뒤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한 여자가 남편에게 아침을 먹자고 부르고 그는 어눌한 말로 대답하며 그 후 침묵이 찾아옵니다. 사실 뇌졸중은 단순히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 말하기 능력,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심지어는 당신의 인격까지 빼앗아갑니다.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휠체어에 앉아 손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입술만 떨릴 뿐 말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깨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이해할 것입니다. 뇌졸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82세 된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유머가 넘치고 활발하며 건강관리 수업에서 웃긴 이야기를 자주 하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일어나서 살짝 어지러웠지만 잠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여전히 이를 닫고 평소처럼 차를 우려냈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차에 되지 않아 그는 주방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응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이 도착했을 때 그의 뇌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걷지도 못했습니다. 손자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60년을 함께한 그 아내는 내게 말했습니다. 뇌졸중 그 자체보다 가장 괴로운 것은 그 후의 세월이었다고. 매일 아침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그가 커피 대신 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오늘은 괜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물을 빼먹고 가만히 앉아 있고 아침을 거르고 핸드폰을 만지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씨앗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애의 씨앗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자라나는 건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것들은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만 여전히 침묵을 선택합니다. 여전히 미루기를 선택합니다. 여전히 내일 바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뇌졸중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작은 기회입니다. 하루의 스트레스, 물을 잊어버린 아침, 한 끼 걸은 점심, 너무 오래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 그리고 그 후 갑자기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유는 매일 아침은 하나의 갈림길입니다. 구습을 고수하고 리스크를 향해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변화를 선택하고 자신에게 더 많은 깨어있는 하루, 더 의미 있는 아침, 더 가치 있는 삶을 줄 수 있습니다. 후회는 대가로 지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의사도 필요하지 않고 병원도 필요하지 않으며 특수한 약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이 자고 있는 그 방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바닥에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그 바로 10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물을 마시세요. 가벼운 것을 드세요. 핸드폰을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움직이세요. 몇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딛는 각 걸음은 휠체어에서 멀어지는 걸음입니다. 마시는 물 한 잔은 뇌에 생명을 주는 한 모금입니다. 몸을 들여다보며 잠시 멈추는 것은 재앙을 거부하는 하나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나이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이 여러분을 여기 이 자리에 더 오래 두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신호들부터 우리가 평범하다고 부르는 익숙한 습관들, 그리고 계속해서 눈을 감고 지나친다면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까지. 지금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변화를 일으킬 시간이 충분할까? 답은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복잡한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고, 장비도 필요 없고, 책을 더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하루의 첫 10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10분이 제대로 사용된다면 의학에서 아직 캡슐로 포장되지 않은 가장 강력한 뇌졸중 예방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몇 초 동안 눈을 다시 감고 발끝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발목을 돌려보세요. 손을 하늘로 쭉 뻗어보세요. 몸이 천천히 일어나도록 두세요. 태양이 뜨는 것처럼 서두르지 말고요. 그 후 핸드폰을 만지기 전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차갑지 않고 달지 않으며 약도 넣지 마세요. 그저 물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은 마치 작은 시냇물이 여러분 안의 혈액을 깨우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그 후 무엇인가를 먹으세요. 반 개의 계란이라든지 한 숟가락의 요거트라든지 하룻밤 동안 불린 아몬드 몇 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계속 살 것이다. 그 후엔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서 몇 걸음 걸어보세요. 어깨를 돌려보세요. 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보세요. 창문을 여세요. 빛이 들어오게 하세요. 혈액이 순환되도록 하세요. 뇌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세요. 단 5-15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말이죠. 마지막으로 마음을 조용히 해보세요. 뉴스도 알림도 논쟁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과 삶이 부드럽고 친절하게 시작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위험 속이 아니라 안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걱정 속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로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 목소리, 걸음, 그리고 깨어있는 시선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택을 통해서요. 한 잔의 물, 하나의 가벼운 움직임, 작은 아침, 한순간의 침묵, 아침의 결단, 반복적으로 충분히 규칙적으로 그것이 남은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60세 이후의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주의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첫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로 자신에게 존재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래된 습관, 아니면 새로운 미래,